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새로운 직업 찾기를 전하는 황혼의 빛나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은퇴는 끝이 아닌 시작, 50대 이상을 위한 새로운 직업 찾기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새로운 시작의 기회.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62세 김철수 씨는 3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은퇴 후 자신의 취미였던 원예를 활용해 도시농업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니 매일이 즐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업계 출신 박 씨는 오랜 금융 업무 경험을 살려 노후 대비 투자 자문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은퇴자들의 재정적 불안과 투자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요리 애호가 김 씨는 은퇴를 기점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 지역 내에서 인기 있는 식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최 씨는 30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후 퇴직하여 드론 촬영 전문가로 변신했습니다. 자연 경관 촬영과 부동산 홍보 영상 제작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새로운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대학 겸임 교수 경력자 이 씨는 전통시장 상가 번영회에서 총무 업무를 맡은 후 대학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 초기 기업을 상담하는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강점과 흥미 파악하기.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력 분석입니다. 지금까지의 직업 경험에서 얻은 기술과 지식을 정리해 보세요.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선박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분석하여 선박 기술 서비스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새로운 사업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적성 검사 활용입니다. MBTI 등의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해 보세요.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생애 진로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프레디저 카드를 이용하여 직업 흥미, 직업 강점, 직업 가치를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취미 활용입니다. 평소 즐기던 취미가 새로운 직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 RPG 개발자라는 새로운 직업은 게임이라는 취미를 도시 문화체험과 결합한 것입니다. 이는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킨 좋은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트렌드 분석입니다.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여 자신의 강점과 연결해 보세요.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나 파티 플래너 같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빅데이터의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가도 유망한 직업으로 부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적 사고입니다. 기존 직업 간의 결합이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악치료사나 미술치료사는 예술과 치료라는 두 분야의 융합으로 탄생한 직업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입니다. 세 번째,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유망 직종.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금융업계 출신 박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오랜 금융 업무 경험을 살려 노후 대비 투자 자문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은퇴자들의 재정적 불안과 투자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57세의 이희경 씨는 자신의 가구 제작 경험을 살려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2에서 3년간의 학습 끝에 검색 최적화 등의 기술을 익혀 연 매출 2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실버케어 매니저입니다. 베이비시터 파견업체 부모 마음을 운영하는 박영순 사장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금 2천만 원으로 창업해 3년 만에 4개의 지점을 가진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50대 이상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자격증 중 하나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보람찬 일입니다. 숲해설사도 이와 유사한 직종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능기부 강사입니다. 58세 박영희 씨는 은퇴 후 문화관광 해설사로 새 출발했습니다. 제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관광객들과 소통하며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관리자입니다. 신희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도시농업 관리자를 유망 직종으로 꼽았습니다. 도시 내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귀농귀촌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다음은 노인 플래너입니다. 50대 전후로 인생 산막을 설계해주고 조언해주는 직업입니다.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등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직 지원 전문가입니다. 50대, 60대의 전직이나 이직을 돕는 전문가로 자신의 경력과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다음은 3D 프린터 운영관리사입니다. 신기술 분야에서도 50 플러스 세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3D 프린터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모델입니다. 50 플러스 코리안 미디어 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교육을 받아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생 한국어 교육입니다. 세이라는 스타트업의 사례처럼 50대 이상의 경험을 살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유망합니다. 이러한 직종들은 50 플러스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사회적 수요도 높아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새로운 직업을 위한 준비 과정.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 및 자격증 취득입니다. 관심 분야의 교육을 받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57세 이희경 씨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해 3년간 학습에 매진했습니다. 검색 최적화 등의 기술을 익혀 연 매출 2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실행 방법으로 폴리텍 대학의 장단기 프로그램,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킹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얻으세요. 80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동네 바둑회에 참석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둑대회 참가와 다른 동네와의 교류전 등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실행 방법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턴십 또는 자원봉사입니다. 실제 경험을 쌓아 새 분야에 적응하세요. 69세 최영자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이제는 주변 친구들에게 명상을 권하고 소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행 방법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비영리 단체나 지역사회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 기본적인 컴퓨터 스킬을 익히세요. 80세 이상훈 할아버지는 7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행 방법으로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 체험입니다. 권오윤 작가는 퇴직 5년 전부터 건설 기능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현장을 체험하며 느낀 것은 50대와 기능이 정말 최상의 조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행 방법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단기 아르바이트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제 업무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기술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하기.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78세 김용호 할아버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3세 박미영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3개월간의 인턴 기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셨어요. 정부 지원으로 회사 부담도 줄고 저 같은 고령자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고용 장려금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대표 이철수 씨는 이 제도를 활용해 5명의 고령자를 채용했습니다. 고령자를 채용하면 1인당 분기에 30만 원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험 많은 고령자를 채용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입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상담, 교육,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58세 정순희 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새 직장을 찾았습니다. 센터에서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요령까지 꼼꼼히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고 원하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은 고령자들의 재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개인과 기업,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마음가짐의 중요성.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배우세요. 평생학습의 자세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세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세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제2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며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